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좋은 친구가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만나기 전부터 벌써 가슴이 뛰고 바라보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더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길을 걸을 때 옷깃 스칠 것이 염려되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걸어야 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어깨에 손 하나 아무렇지 않게 걸치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더 간절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커서 너무 소중하게 느껴져서 자신을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보다는 자신과 비록 어울리지 않지만 부드러운 미소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더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지고 하고픈 말이 너무 많아도 상처받으며 아파할까봐 차라리 혼자 삼키고 말없이 웃음만을 건네주어야 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허물없이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더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 술잔을 앞에 놓고 마주할 수 있는 사람, 밤새껏 투정을 해도 다음날 웃으며 편하게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비위 맞추며 사는 게 버거워 내 속내를 마음 편히 털어놓고 받아주는 친구 하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일 것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해주는 작년 12월 개봉했던 크리스마스 시즌 영화 라스트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크리스마스 때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후 친구도 없고 연애도 못하고 엄마에게 얹혀 살며 사사건건 뭐 하나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케이트는 가수를 꿈꾸지만 매번 오디션에서 떨어지고 마지못해 별 볼 일 없는 크리스마스 장식용품 가게의 점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나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던 어느 날 노숙자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톰을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핸드폰도 없고 자신에게 데이트 신청도 안 하지만 언제 어디서든 나타나는 다른 남녀들과 다른 톰의 매력에 점점 끌리게 됩니다. 먼저 이 영화의 OST로 제목과도 같은 라스트 크리스마스를 영화의 주인공 에밀리아 클라크의 목소리로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This year, to save me from tears, I'll give it to someone special.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ave me from tears, I'll give it to someone special. Once bitten and twice shy.
주인공 케이트는 1999년 유고슬라비아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던 성가대원이었지만 2017년에 런던으로 온 그녀는 주점에서 노래를 틀어주는데 직가방을 들고 같은 노래를 반복해서 틀다가 그만 한눈에 반한 남자의 도움으로 하룻밤을 지냅니다. 그런데 그의 여자친구가 집에 들이닥쳐 샤워를 하다가 쫓겨나고 맙니다. 이런 생활이 하루 이틀이 아닌 듯 그녀가 일하는 크리스마스 용품을 파는 상점의 중국계 여자 주인인 산타는 그녀의 이런 일상에 혀를 내두를 뿐입니다. 케이트는 온 세상 모든 행복을 끌어안고 있는 것 같은 크리스마스 상점이 지겹고 짜증나기만 하고 그런 그녀의 태도는 일하는 내내 드러나 산타에게도 몇 번이나 지적을 받습니다. 설렁설렁 가게를 청소하던 그녀는 가게 밖에서 계속 위를 보고 있는 이상한 남자를 보고 그에게 말을 거는데 남자는 도시에서 보기 힘든 새를 보고 있었습니다. 케이트는 그를 따라 새를 보다 그만 새똥을 눈에 맞게 되고 괜히 말을 걸었다며 투덜대며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평소처럼 대충 일하다 퇴근을 앞둔 케이트는 문득 저녁에 예정되어 있던 오디션 시간에 늦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불이 나게 가게를 나서는데 그만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고 바쁘게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오디션 심사위원들은 이미 늦은 데다가 대단한 실력도 가지고 있지 않은 케이트에게 쌀쌀맞은 멘트만 남길 뿐이고 친구의 집으로 들어가기 전 케이트는 낮에 본 이상한 남자 톰을 다시 길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톰은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케이트를 데리고 산책이나 하자며 런던의 작은 골목들을 이리저리 다니며 케이트가 그간 미처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런던의 거리 풍경을 보여주며 계속 위를 보라는 말을 합니다. 톰의 비밀 공간이라는 도심 속 작은 정원으로 케이트를 데리고 가 대화를 나누는데 케이트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져 잠시 얹혀 살기로 한 임신한 친구의 집으로 짐가방을 들고 떠납니다. 그리고 케이트는 톰에게 연락처를 묻지만 톰은 휴대폰을 들고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수 민서가 부릅니다. 스타. 우린 볼 수 없잖아 다쳐버린 꿈처럼 어두운 그림자 속에 남겨진 그대 모습 상처뿐인 그대 아픔에 내가 닿지 못해도 운명처럼 나는 피할 수가 없어 슬픈 하루에 아파해도 난 지금 그대 곁에 있죠 희미한 모든 순간에
그대 맘 어루만져줄게요.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아직도 그댈 믿고 있죠. 그대 듣고 있나요? 그대 듣고 있나요? 그대 듣고 있나요? 친구 집에 얹혀 사는 케이트는 그 새를 참지 못하고 친구의 집에 남자를 끌어들여 결국 마지막 남은 친구의 집에서도 쫓겨나고 맙니다. 다음날 다시 집가방을 끌고 출근하는 케이트의 눈앞에는 도둑이 들어와 난장판이 된 크리스마스 가게가 펼쳐져 있고 케이트는 문득 어제 오디션장으로 갈 때 문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랍니다. 도난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한 주인 산타는 진실을 고백하려는 케이트에게 어제 문단속을 하지 않은 건 이미 알고 있었고 케이트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 도난 사건처럼 꾸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며 최후 통첩을 합니다. 오디션에서도 떨어지고 직장에서도 사고만 치는 케이트는 모든 것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현실에 짜증만 날 뿐입니다. 그날 저녁 가게를 마감하고 집으로 가려는 케이트에게 다시 톰이 나타나고 톰은 케이트가 가수가 되려는 꿈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어떤 이유에선지 가족과 멀리하고 있다는 사실도 듣습니다. 톰은 잘 곳이 없다는 케이트를 노숙인들을 돌보는 숙소로 데리고 가 케이트에게 나는 여기서 자원봉사를 한다며 그럼 다음에 보자며 사라집니다. 이 말을 들은 케이트는 집으로 들어가라는 메시지를 눈치채고 결국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택시는 케이트의 아빠가 운전하는 택시였고 케이트는 그렇게 마지못해 신경쇠약 증세를 보이는 엄마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수 리우가 부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게 올 수 없을 거라고 이젠 그럴 수 없다고 제발 그만하라고 나를 달래지 정말 잊어버리고 싶어 다신 볼 수 없다면 나를 잡고 있는 너의 모든 것 내가 웃고 싶을 때마다 넌 나를 울어버리게 만드니까 어느 것 하나도 나의 뜻대로 넌 할 수 없게 만드는 걸 네가 보고 싶을 때마다 난 이렇게 무너져버리고 마니까 아무리 잊으려고 애를 써도 잊을 수 없게 하니까
다신 볼 수 없다면 나를 잡고 있는 너의 모든 것 내가 웃고 싶을 때마다 넌 나를 울어버리게 만드니까 어느 것 하나도 나의 뜻대로 넌 할 수 없게 만드는 걸 네가 보고 싶을 때마다 넌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마니까 아무리 잊으려고 애를 써도 잊을 수 없게 하니까 단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이토록 힘든 일인 줄 난 정말 몰랐어 내가 웃고 싶을 때마다 넌 나를 울어버리게 만드니까 어느 것 하나도 나의 뜻대로 넌 알 수 없게 만드는 걸 네가 보고 싶을 때마다 넌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마니까 아무리 잊으려고 애를 써도 잊을 수 없게 하니까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끝낸 케이트에게 마감을 앞두고 탐이 가게 정리를 도와준다며 찾아옵니다. 케이트는 톰에게 가게 사장과도 사이가 좋지 않고 겨울왕국 오디션을 앞두고 스케이트를 타야 하지만 스케이트는 탈 줄 모른다고 말하며 또 엄마는 누군가가 찾아와 주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성격인데 자기가 아팠을 때 되려 엄마가 더 행복했었다는 엄마와의 갈등에 대해서도 털어놓습니다. 톰은 케이트에게 가게 주인 산타가 좋아할 만한 일을 하라고 조언을 하고 그녀와 함께 몰래 동네 스케이트장에 들어가 스케이트 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톰의 도움으로 오디션장에서 가까스로 스케이트를 타며 춤을 추는 모습으로 오디션을 마치고 가게 주인 산타에게는 그녀에게 관심이 있어 보이는 중년 남성을 연결해 주면서 사이가 점점 나아지고 케이트는 잠시 삶의 활력을 찾는 듯 합니다. 그리고 케이트는 톰과 대화하고 싶어 그를 기다리지만 그는 찾아오지 않고 결국 톰을 찾기 위해 그가 자원봉사를 한다는 성 베네딕토 노숙자 쉼터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톰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녀는 얼떨결에 노숙자 쉼터에서 등을 떠밀려 잠깐 봉사활동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서는 변호사로 일하는 언니 마르타의 승진을 축하하는 가족 파티가 열리고 있었는데 엄마는 케이트가 한때는 더 총명했다는 말로 마르타의 속을 뒤집어 놓자 마르타는 엄마가 원해서 변호사가 된 것이고 이민자인 가족들을 위해 이렇게 일하고 있다고 화를 냅니다. 케이트와 언니 마르타는 사사건건 대립을 하다 마침내 케이트가 언니가 동성이 연인 알바와 동거하고 있다고 가족들 앞에서 폭로해서 그날의 파티는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그대는 어디에 차지연이 부릅니다. 지금도 기억 속에 남겨둔 그대 눈물 이제는 가슴 속에
시간들을 그리며 나의 한숨 시간 속에 담아 나를 눈물 짓게 해 떠나야 했던 것도 모두가 우연일까 비오는 거리를 보면 그대 다시 떠올라 아직도 함께했던 그 많은 시간들을 그리며 나의 한숨 시간 속에 남아 나를 눈물 짓게 해 돌아온 그대 모습 그려보는 것만으로 너무나도 행복해진 나는 자꾸 눈물이 나는지 나의 한숨 시간 속에 남아 나를 눈물 짓게 해 돌아온 그대 모습 그려보는 것만으로 너무나도 행복해진 나는 자꾸 눈물이 나는지 그댄 어디에 이렇게 모든 걸 망쳐버리기만 하는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화가 난 케이트는 길을 헤매다가 우연히 톰을 또 만나게 되는데 그간 연락이 닿지 않던 톰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자 톰은 그런 케이트를 처음으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작지만 유난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집안을 보고 놀란 케이트는 차라리 바닥에 앉겠다며 바닥에 주저앉아 다시 신세 한탄을 늘어놓고 그녀의 속 깊은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1년 전 크리스마스 때 위독했던 그녀는 심장 이식이라는 큰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이후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등에 대해 늘 고민하고 힘들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톰은 케이트에게 일상에서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을 형성하고 바꾸기도 한다며 꼭 무언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위로합니다. 케이트는 톰에게 같이 침대에 눕자고 하지만 톰은 케이트에게 잠깐의 키스를 나눌 뿐 케이트만 침대에 재워주고 사라집니다. 다음날 아침 톰은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지만 이제는 편안해진 것 같은 케이트는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를 톰을 기다리며 일상에서의 작은 행동을 조금씩 실천하려 합니다. 블랙시트로 영국에서 쫓겨날 것 같다고 불안해하는 엄마를 위로하기도 하고 아침에 일찍 출근도 잘하며 오디션에 떨어진 뒤에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노숙자 쉼터 앞에서 버스킹으로 노상 공연을 펼쳐서 모은 돈을 쉼터에 기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케이트의 삶은 다시 조금씩 활력을 되찾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라는 톰의 조언을 생각하며 건강식을 골라 톰과 함께 갔던 비밀의 정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톰이 앉아 있었고, 톰은 케이트에게 너무 나에게 의존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자 케이트는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검정 치마가 부릅니다. 기다린 만큼 더. 왜 그리 내게 차가운가요? 사랑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거였나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요? 그랬다면 미안합니다. 그댄 내가 불쌍한가요? 어떻게라도 그대 곁에 남아있고 싶은 게 내 맘이라면 알아줄래요? 그렇다면 대답해줘요. 그대가 숨겨왔던 아픈 상처들 다 내게 옮겨주세요. 지치지 않고 슬퍼할 수 있게 나를 좀 더 가까이 둬요. 사실 난 지금 기다릴 만큼 더 기다릴 수 있지만 왠지 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일 것 같아. 사실 난 지금 기다릴 만큼 더 기다릴 수 있지만 왠지 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일 것 같아. 톰에게 상처받은 케이트는 그를 생각하지 않으려 했으며
조금씩 더 긍정적인 생활의 범위를 넓혀갑니다. 사이가 틀어진 언니 마르타의 집에 먼저 찾아가 사과하고, 엄마와는 시장에 산책도 하며, 그간 부끄러워했던 카테리나의 이름으로 버스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민자들도 위로하고, 또 노숙자 쉼터에서 노숙자들과 함께 연말 공연까지 준비하기에 이릅니다.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 따뜻하게 살기 시작한 그녀는 마지막으로 톰을 보고 싶은 마음에 톰의 집을 찾아가 배를 누릅니다. 의외로 금방 문이 열리는데 톰의 집에는 한 부동산업자가 서 있었고, 케이트에게 집을 구경시켜주며 이 집의 주인은 1년 전 죽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실 톰은 1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고 장기 기증 서약을 했었는데, 그의 심장이 바로 케이트에게 이식된 것입니다. 케이트는 이제서야 톰과 함께 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다 케이트에게만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충격에 빠진 케이트는 다시 비밀의 정원으로 향하여 톰과 재회를 합니다. 물론 케이트만 보이는 환영이었습니다. 톰은 케이트에게 난 이미 당신에게 내 심장을 줬기에 다른 사람에게 줄 건 없으니 인생을 소중히 살라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케이트는 그런 톰을 보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수 헤이지가 부릅니다. 밤하늘의 저 별처럼. 처음 너를 만난 그 모든 순간이 쉬지 않고 생각나. 나에게로 와서 쏟아지네 밤하늘의 저 별처럼. 고요해져 버린 이 시간엔 널 그리워하는 일로 밤을 새. 비오는 소리도 괜히 쓸쓸해. 너와 같이 있던 여기에 네가 없으니까. 처음 너를 만난 그 모든 순간이 쉬지 않고 생각나. 나에게로 와서 쏟아지네 밤하늘의 저 별처럼. 나의 이 마음은 담아 시를 써도 표현할 수 없어 깊은 마음인걸.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난 아무 말도 못했어. 안녕이란 그 말이 결국 다였나 봐. 처음 너를 만난 그 모든 순간이 쉬지 않고 생각나. 나에게
이렇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케이트는 드디어 노숙인들과 함께 준비한 자선 공연 날이 다가옵니다. 자선 공연장에는 가게의 주인 산타와 케이트의 가족들도 모두 참석했는데 그녀의 용서를 받아들인 언니 마르타와 언니의 동성 연인도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공연에 앞서 사람들에게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케이트는 1999년 유고슬라비아에서 천상의 목소리로 엄마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듯 공연장에서 사람들을 뭉클하게 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바로 라스트 크리스마스입니다. 환호성이 울리는 공연을 마친 후 케이트의 변화로 행복해진 가족들의 식사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왕자의 게임 시리즈와 영화 Me Before You를 통해 극과 극의 캐릭터 연기를 보여줬던 배우 에밀리아 클라크가 인생에 무엇 하나 뜻대로 되지 않는 주인공 케이트 역을 맡아 빛나는 열연을 보였습니다. 유명 배우 엠마 톰슨이 각본을 쓰고 출연했는데 OST는 웸의 라스트 크리스마스가 반복적으로 흘러나옵니다. 크리스마스가 찾아온 런던의 거리 벤치에 나란히 앉아 미소 짓고 있는 에밀리아 클라크와 헨리 골딩의 모습은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또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카피처럼 영화에서 애쓸수록 꼬여가는 일상과 꿈을 위해 노력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현실에 힘들어하는 케이트에게 남들은 보지 못하는 최고의 순간을 선물하는 톰의 모습은 감성 가득한 로맨스를 보여줍니다. 로맨스 코미디로서의 사랑스러움과 유쾌함, 거기에 비주얼을 뿜어내는 두 주인공과 화릉정점의 OST까지 영화의 완성도가 크리스마스 영화하면 떠오르는 러브 액츄얼리의 명성을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로맨스에 치중을 해서 관객에게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지만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영화임에는 틀림이 없어 이번 크리스마스에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크리스마스 영화 라스트 크리스마스였는데요. 영화는 남녀의 사랑만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과 인종차별, 이민자들과 성소수자를 등장시키며 결코 가볍지 않은 영화입니다. 케이티가 일하는 가게의 여사장은 유고슬라비아 이민자로 중국계 여성이고 케이트의 언니는 레즈비언입니다. 톰은 노숙자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처럼 영화 곳곳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다양한 차별과 편견에 대한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이런 캐릭터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이게 만든 것이 이 영화에서 숨겨져 있는 관점입니다. 성소수자도 여러 인종과 위치의 사람들도 런던 시내 한복판에 크리스마스 장식품 가게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두 한 명의 존재하는 사람이고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란 모두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7080 노래인데요. 세시봉 멤버로 주옥같은 곡과 노래를 부른 가수 이장희의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나 그대에게
오늘 밤 문득 드릴 말 있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 내 사랑을 그댈 위해서라면 나는 못할 게 없네.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드리리. 나 그대에게 드릴 게 있네. 오늘 밤 문득 드릴 게 있네. 그댈 위해서라면 나는 못할 게 없네.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드리리.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 내 사랑을